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다 감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4월 3일 저녁 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오다 보니까 여의도가 차 엄청 막히는데 벚꽃들이 한 반 정도는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막바지 꽃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의도 그 공원에 보면은 여의도 공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한강변이죠. 한강변에 보면 다 자리를 펴놓고 뭐 친구나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담소하는 모습들도 오면서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좀 일상을 회복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내심 좀 반갑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꽃놀이가 한창인 만큼 주식시장도 지금 정말 꽃놀이, 불꽃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주들의 질주는 오늘도 좀 이어졌고요. 또 반면에 지난주까지 좀 강하게 올랐었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들은 일정 부분 좀 순환 조정 속에서도 낙폭을 오늘은 조금 줄이면서 후반에는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주들도 오늘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어서 이 부분도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 쪽들, 특히 뭐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주류 업체들, 음료 업체들 좀 강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오늘 건설, 그다음에 건설기계, 전력기계 이쪽이 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처럼 좀 건설주들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들,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들 이런 쪽들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뭐 오펙이 깜짝 감산 발표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요. 이 부분도 인해서 뭐 SO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업체들도 올랐고, 반대로 좀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화학업체들이 다시 좀 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게임주들은 다시 또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도 뭐 일부 종목들 제한된 뉴스 속에서 강세 흐름이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대형주들은 좀 약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됐죠. 뭐 자동차 부품주들, 그죠? 북미 쪽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과 그다음에 또 오늘 뭐 삼성이 이제 모비라이 수주 받으면서 관련되어서 뭐 에이다스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뭐 칩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뉴스가 좀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주도 장세 속에서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살짝 조정 오는 흐름이었고, 그 사이에 좀 틈새로 많이 빠졌었던 인공지능과 로봇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 주도했다. 시장도 보시면 개인들이 거래소가 거의 4,800억대, 코스닥에서 970억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를 매도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좀 순매수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환율 상당히 많이 급등했죠. 오늘 상당히 환율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좀 매도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장세다, 종목 장세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 중심형 종목 장세 흐름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용 잔고 계속 이제 18조 6천억대 잘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도 예전에 한 48조대 있다가 지금 50조대 이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살짝 좀 늘어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발표도 있었죠. 사실 오늘도 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뭐 제조업 지수 오늘 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뭐 막 좋지는 않았다 이런 뉘앙스. 그다음에 또 주말에 있었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PCE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각했는데, 개인 이제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줄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살짝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의 속에서도 소비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뭐랄까요, 경계 심리는 조금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연준이 선호하는 이 PCE 지표를 봤을 때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감을 더 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태도 내지는 뭐 눈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요, 예상치보다 조금 덜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또 시장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오펙에 이제 깜짝 뭐 거의 하루에 10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 감사를 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유가가 들썩이게 되겠고요. 이 유가 들썩이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시 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일단 키울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 부분보다는 시장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신재생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에 더 관심을 쏠리는 또 계기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IRA법 세부 지침 나왔죠. 그 부분 때문에 더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이 요구했던 조건이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 뭐 광물, 그죠? 핵심 뭐 구성과 관련되어서 본다라면은 이 양극화 물질과 음극화 물질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뭐 타국가에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이제 보조금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약간 그 핵심 광물에서 좀 제외됐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뭐 꼭 뭔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니고 FTA에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 생산한 부분도 좀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국내에서 이제 요구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상, 뭐 지금은 뭐 40%지만 뭐 매년 10%씩 올려서 몇 년 뒤에는 100% 다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마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사에서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좀 오늘 시장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 핵심 광물 요 부분에서 양극화 물질과 음극화 물질은 이제 국내 생산 부분도 보조금에 좀 인정받는 부분도 좀 생겼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뭐 증서해야 될 이슈도 또 생기고 빨리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5년 이후에 뭔가 좀 생산을 계속 해내야 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장비들이 좀 투자될 것 같은 증설 투자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비주들도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게 뭐 아시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쪽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뭐 펫배터리 쪽들도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이 있었죠. 작년부터 이어진 수주 랠리 뭐 이런 부분들이 2025년까지 다 납품을 해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해당 업체들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실적이 찍힐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그동안 못 올랐다, 덜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LNF가 좀 급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이번 상황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에서 양극, 음극재 다 이제 수혜볼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코스모 화학은 오늘 상한가까지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코스모 화학, 뭐 코스모 신소재도 정말 기염을 토하면서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후반부에 다시 또 리튬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쉬어갔던 뭐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뭐 LFP 관련되어 있는 소재 업체들, 전액 쪽이죠.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엔캠이 좀 강하게 계속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후성도 후발주자로서 많이 올랐다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거의 분리막 이제 뭐 거의 저쪽에 떨어져 있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을 뭐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아니죠? 롯데 무슨 머티리얼즈인데 이제 이름이 좀 입에 잘 안 붙네요. 롯데 쪽에 인수된 일지 머티리얼즈 옛날에 이 부분도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뭐 펫배터리 쪽들 아까 하고 또 장비주들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따 좀 차트를 보면서 조금씩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도 흐름은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좀 더 확실한 것들을 좀 찾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세부한 얘기 나오고 또 1월, 2월, 3월을 지나면서 계속 나온다 하면서 세부안에 대해서 관련됐던 내용들이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관련되는 종목들이 슈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몰랐던 것들은 아니고 처음보다 좀 더 완화적이고 국내 기업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시장은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유가 강세 보이면서 건설과 관련되는 건설 기계 업종 내지는 뭐 전력 기기, 최근에 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쇼티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각 업체들마다 뭐 다른 이유를 통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성신양해라든지 최근에 뭐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조용히 잘 올라오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계 섹터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두산 바켓이 최근에 좀 선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건설도 오늘 뭐 현대건설 강하게 올라주는, 그동안 건설은 삼성 엔지니어링만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기타 건설주들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이제 전력기기 쪽들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미국 향이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계속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좀 미국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소비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했던 소비주들, 또 특히 국내에서 뭐 입국자 관리라든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중국의 향후 단체 관광 올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소비주들한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워낙 시선이 2차 전지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주들의 움직임이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최근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가 항공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화장품도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좀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비,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 지난주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14개월 만에 2월 달에 소비와 생산과 투자가 증가했다. 트리플 뭘까 증가라고 뭐 기사 제목이 달려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지난 금요일부터 소비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일정 부분 조정과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소재 섹터주, 소비죠. 소비 섹터주들도 뭐 약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일부 종목들한테는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시장 흐름이 워낙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2차 전지 올라오니 또 그동안 선 조정 받았던 고점에서 대략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던 로봇과 인공지능 섹터주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죠. 로봇은 개인적으로 보니까 오늘 뭐 SBB테크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인공지능 섹터 쪽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 이쪽 흐름이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셀바스나 뭐 솔트루스 이런 것들도 올라왔지만 뭐 일단은 이쪽이 조금 더 오른 것 같고요. 로봇 중에서도 뭐 SPG 흐름이나 뭐 뉴로메카, 뭐 유어 로보틱스 흐름도 괜찮았었습니다만은 SBB테크 흐름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또 이제 요번 주 말에 이제 삼성전자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이제 실적이 뭐 최악이다, 뭐 몇 조 뭐 손실이다, 뭐 하이닉스도 그렇다, 뭐 이런 식이 나오니까 또 다시 이제 조정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급등하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타겟이 되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타겟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는 상태 속에서 그 밑에권에 있는 업체들도 좀 조정을 받았죠.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뭐 신규 증설 투자가 조금 미뤄졌다 이런 뉴스 속에서 관련주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 또 애플의 이제 신제품 뭐 MR 뭐 헤드셋 같은 경우가 조금 출시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뭐 뉴스에 조금 최근에 조정도 관련주들이 좀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투자는 계속 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본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가 단기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매물 압박을 받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이 3대장이 다시 또 올라오다 보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쪽의 조정은 계속 기회로 보시면서 최근 급등할 때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을 계속 눈에 담고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 사실 마이크론이 뭔가 보여줬죠. 3분기부터는 반도체 공급 부족 나온다.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만 믿고 본다라면은 지금 혼란스러운 변동성은 있겠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에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 관련 섹터주들이 지금 이제 저가라는 인식, 특히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상당히 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아이와 관련해서도 삼성의 에이다스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오늘 자율주행차 칩에서도 계속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가치주 내지는 소비주 내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시장이죠. 수급으로 볼 때나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지금 흐름은 뭐랄까요? 약간 성장주이지만 실적의 바닥을 찍었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글로벌 각국들의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에 맞는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가볍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력이 있는 종목들과 일부 연기금이라든지 일부 외인들이 매수해서 집중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강세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숲이나 멀리 보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내 나무를 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또 이게 현실이고 상황이라면은 뭐 이대로 따라가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늦은 상태. 과거에 보시면 OCI 같은 경우가 이제 태양광 그때 난리 났었을 때거든요. 태양광 뭐 집집마다 발전한다. 건물 외벽도 뭐 태양광으로 한다. 뭐 차량 뭐 유리 뭐 차량 뭐 지붕도 뭐 태양광으로 한다. 뭐 온 사방에 태양광을 다 깐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뭐 거의 한 20년 정도 됐어. 한 10년은 됐겠죠. 예. 그때 생각해 보면 OCI가 동양제철 화학이었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때 몇천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뭐 80만 원대 이렇게 갔으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비움도 뭐 몇만 원에서 시작해서 에코프로도 몇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50만 원 넘어간 부분, 또 그 외 소재주들도 보면 대체로 지금 한 3년 동안 한 10배 정도는 오른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3년 사이클에 한 10배 정도 오르면 고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개별 테마냐 핵심 테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전에 보면은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소비 늘어나고 중국의 왕성한 소비력을 기반으로 해서 1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대 갔으니까 그것도 한 10년 동안 한 20배 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기간과 뭐 수익률, 상승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누가 적고 누가 많고를 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지금은 이렇게 산업의 사이클상 그 산업의 사이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가격이 사실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고 기대치가 주가에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주가 흐름도 일정 부분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게 맞겠고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저도 증권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분석하고 가치를 분석하고 하다 보면 좀 사실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 좀 믿고 수급을 믿고 좀 투자를 하면서 나도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너무 많이 올랐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소외되고 수익률에서 좀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 투자자 장세 이 부분이 어디서 꺾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때도 시그널은 분명 나오겠죠. 일단은 지금 약간 뭐 사실 거품이라는 게 터져봐야 거품이지 않은 거지 그 거품이 있는 동안은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거품은 충분히 즐길 필요는 있겠다. 다만 지금 이제 IRA법 나오고 나서 일정 부분
좀 약간 슈팅된 부분들이 과도하게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4월 중에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는 좀 분명히 좀 해보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더 오른 뭐 후발주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주라든지 그 외에 뭐 부품 소재주들 단에서 지금 흐름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주도해 주면서 후발주자들이 올라올지, 아니면 주도주가 가다 꺾일 때 후발주들 같이 꺾일지 좀 더 봐야 되겠고요.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장세 속에서 다른 종목들의 활약이 없다면 이쪽의 흐름이 계속 이어하겠지만, 다른 종목들이 활약을 해줄 때 또 이쪽이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너무 강하고 로봇 인공지능이 먼저 쉬었다시피 뭔가 다른 시장의 트렌드, 새로운 뭔가 먹을거리가 생기면 시장에 또 돈이 정말로 벌떼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섹터 안에 있는 것들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할 것 같고요. 이 대장의 주도력이 언제 어떻게 꺾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정해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잘 나왔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됐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더 점수를 주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재 쪽들에서 특히 뭐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뭐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이격도 어느 정도 벌어지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주도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과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격도를 계속 이렇게 좁히고 또 넓히고 좁히고 넓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트레이딩적인 부분들은 좀 분명히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왔던 물가지수나 소비 이런 부분들도 약간 조금 뭐랄까요, 시장에서 미국에서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조금씩 둔화되고 소비도 좋았었는데 소비도 조금씩 둔화되니 결국은 연준이 원하는 대로 방향성이 가고 있으니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은행 문제들을 더 두드러지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연준의 행보는 더 이상 강하고 빠르게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이 시장으로 파고들면서 개인들이 종목 플레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신용이 늘었다, 그다음에 외국인은 계속 뭐 발을 빼고 있다, 기관도 계속 단타만 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종목들만 지금 그래서 못 가는 거긴 하죠. 그러다 보니 개인 성향의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또 빠른 등락, 섹터의 빠른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드리기보다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종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소재 섹터들의 흐름들이 워낙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뭐 항상 이제 섹터를 좀 보여드리지만 오늘 좀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워낙 좋았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갖고 최근에 보니까 성신량에 맞죠? 이것도 무슨 리튬 광산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요새 리튬, 뭐 니켈 뭐 이런 식으로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워낙 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모화학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EV 첨단 소재도 이게 뭐 감자하고 뭐 난리를 쳤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좀 수상하다 사실 싶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에 딱 바닥 잡고 거래 실리면서 워낙 저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급등하는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났고요. 다시 또 리튬 관련 좀 하이드로 리튬, 이 광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래 재개된 뒤부터는 슈팅하죠. 이렇게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의 약간 세력형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나노텍도 오늘 많이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비주들, 대본 마그네틱스 많이 올랐고, 또 리튬에서는 또 어반 리튬, 이 지에논 에너지도 요새 기세가 상당히 무섭죠. 4,000원 부근부터
탄력받아서 지금 벌써 이제 10,000원대 강하게 넘어섰으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 또 이쯤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금요일 오늘 이틀 동안 겁나게 올랐죠. 33만 원대 있다가 지금 벌써 이제 39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포스코 퓨처 M이 뭐 아시다시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요. 오늘 성일하이텍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페페토리 쪽에서 뭐 세비캠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가격보다 조금 덜한 모습이죠. 페페토리 쪽에서 좀 약한데요. 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성일하이텍 대비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주가도 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고 후발주자로 이제 후성이 최근에 강한 모습이죠. LFP 배터리 관련해서 뭐 최근에 엔캠이랑 후성 이런 쪽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첨보가 가장 수혜주다라고 생각하는데 첨보가 역시 좀 무거워서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주가는 좀 바닥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강원에너지도 너무 좋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 뭐 첨보 오늘 한 1%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금양도 마찬가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에코프로도 계속 가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페페토리 쪽들 아까 보시는 바와 거의 비슷하죠. 오늘은 뭐 페페토리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요. 장비주들 오늘 하나기술도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PNT 네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요. 그 외에 장비주들 뭐 영화테크 이런 것들도 좀씩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졌던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웰크론 한택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평균 가격이랑 좀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좀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차전지 소재는 뭐 아까랑도 똑같습니다. 뭐 음극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노신 소재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고 대주전자재료도 오랜만에 세게 올라오면서 지난번에 방송 나왔을 때 좀 덜 오른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엔캠도 그랬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요것도 지금 이제 바닥 잡고 분리막 쪽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개인 수급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에 레포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중에 뭐 흑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그때 잠깐 올랐다가 또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다 요거 조금 파워로직스가 약간 좀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좀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파워로직스 거래도 지금 좀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챙겨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지금 여기 6,500원대죠. 이 6,5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 조금 다른 행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뭐 보유하신 분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챙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봤던 거 SK 아이테크놀로지 이제 조금 이평선도 수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 번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바닥에서 좀 터닝하는 모습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수급도 보시면 이제 연기금 계속 좀 매수해주고 있죠. 사모펀드 투신도 매수하고 보험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개인만 매도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좀 이렇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죠. 최근에 SK 뭐 이노베이션 움직이면서도 좀 변동성이 같이 좀 생겼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를 조금 보다 보면은 뭐 오늘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아까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고점 뚫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이렇게 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다가 이게 지금 펜이 쓸 수가 있나? 뭐 눌러야 되는 것 같던데, 그죠? 여기서 뭐 눌러야 되는가? 이건가? 맞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이건가? 맞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나노신 소재도 거의 한 달 이상 기다가 오늘 돌파 슈팅하면서 거래 실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좀 올라와서 못 갔다기보다 뭐
상대적으로 못 간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가 지금 슈팅 간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찾아내는 연습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조금 괜찮다고 했는데 못 간 것들 내지는 가다가 좀 조정받은 것들이 뭐 탑 머트리얼즈. 여기는 저희 지점에서도 탐방 갔다 와서 되게 좋게 봤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1선 지지 받고 이제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쭉 바닥권 가다가 뭐 수렴 시켜 놓고 여기서부터 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나머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지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여기 67,0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오늘 저점 내지는 오늘 아래꼬리의 이 중간 정도 되는 가격대 정도를 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 보면은 사실 사모펀드는 이번에 올라온 동안 다 팔기는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간에 수급을 보면은 무서워서 못 사는데 또 그런 게 또 가니까 참 시장에서 뭘 보고 판단할지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수급이 가장 최근에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래량을 좀 실려주면서 시세를 좀 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그랬었고요. 최근에 그런 거죠.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장비주들이 이제 계속 계약 관계를 맞았던 것들이 이제 엠플러스나 탑머티리얼즈, V원텍, CIS 최근에 많이 갔죠. 뭐 코인테크, 이노메트리, PNT, 원준, DI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올해 내년까지 계속 이제 납품을 해서 실적이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엄청 급등했죠. LNF도 마찬가지. LNF 같은 경우 다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올랐는데 LNF는 많이 못 올랐지. 그러니까 LNF를 살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세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뭐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 부분 25만 원대 돌파할 때 그죠? 벌써 그냥 30 오늘 고점 찍고 내려와서도 32만 원대죠. 30 오늘 5만 원 부분까지 갔었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장기 박스권이 생겼던 종목이 장기 박스를 돌파하고 이렇게 거래가 실려줄 때는 뭔가 슈팅하러 가겠구나, 시세를 확 내주러 분출하러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차트 보실 때 공부해 놓으시면은 좀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하신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모건, JP 모건인가요? JP 모건에서 에코프로비햄 공매도 잔뜩 쳐놓고 비싸네 뭐 하면서 목표가도 내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공매도 쳐놓고 그딴 소리를 하니 진짜 좀 계속 쓴맛을 봐야 되는 업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공매도 쳐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뭐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공매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지금 추세상으로 계속 21선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21선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계속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21선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깨지게 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만 염두에 두시면 되시고 최근에 이제 지지가 나왔던 이 가격대를 에코프로 BM의 최대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1선은 계속 따라가고 있지만 이 61선과의 이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는 점, 이 부분은 살짝 좀 염두에 두시면서 2차 전지 전반이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만 일단 보고 가되 단기 추세가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는 조금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엔킨 같은 경우도 진짜 못 가다가 최근에 LFP 관련해서 첨가제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바닥이잖아요. 잠깐만요.
똑같네요. 엔켄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뭐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주가 흐름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힘이 실려주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굳이 막 요새 기관은 엄청나게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요새 오늘 연기금 좀 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그냥 차트로만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많이 올라간 거 빼고 덜 오른 걸 찾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엔켄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지난번에 10만 원 저항이 있으니 그 부분 좀 고려해서 보실 만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지은 거죠? 일지 머티리얼즈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롯데 머티리얼즈 이럴 것이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하니까 이름이 입에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더라 자꾸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약간 이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약간 좀 느낌은 좀 싼마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포스코 케미칼 이름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름을 좀 그렇게 미래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느낌이 살짝 제 생각인가요? 느낌이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 에너지 모티리얼즈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점, 이평선도 이제 우상향 전환되어 있다라는 점. 사실 뭐 이쪽 부분 8만 원 부근에 좀 저항은 강합니다만은 어떤 행보가 나올지 후발주자로서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기금 조금 사고 아까 그건 참 SK 아이테크놀로지였었고 약간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좀 개인이 계속 사주고 있어서 한번 주가 행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수급보다는 최근에는 기술적인 흐름 이 부분 많이 중요하니까 좀 그렇게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6만 6천 원 정도 지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어반 리튬부터 시작해서 뭐 이수하하, 뭐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관련주도 워낙 많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매매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요새 좀 저도 이거 웰크론 한택도 계속 봤던 건데 이 종목 좀 후발로 시작해서 다시 또 이제 직전 고점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후발주스라서 좀 힘이 강합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점 넘기면 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직전 고점 때에 저항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5,000원, 5,600원대 이 정도가 좀 지지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테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저항대 넘어섰던 여기 5,000원, 5,600원대 강한 좀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저항은 여기 7,500원 부근에 직전 고점 저항 재돌파하는지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종목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게 파워로젝스도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변화가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좀 깔린 종목들, 뭐 61선, 21선 돌아서는 종목들,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바닥권 흐름들은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너무 많아요. 뭐 관련주들, 뭐 RF세미, 뭐 EV첨단,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봐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워낙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조금 약간 이게 좀 다른 종목들 인공지능보다 좀 선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서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쭉 올라오면서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될 때가 쫓아가야 될 때였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계속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었고 뭐 이렇게 해서 조정하다가 또 슈팅.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승 1, 2, 3 다 내고 하락 A, B, C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이걸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다들 그러겠죠. 뭐 헤드 앤 숄더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종목보다 먼저 조정받았고 61선까지 선조정 받았으니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리바운딩인지 아니면 다시 갈지 여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2만 원대를 다시 넘어주느냐 못 넘어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인공지능 섹터에 매수하시다가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의 저점이
단기적으로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면 좀 약간 리스크 관리 다시 한번 해줘야 되고, 반대로 올라가더라도 물리셨던 분들이라면 12만 원대 재돌파와 안착이 안 나온다라면은 다시 이런 좁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향 전환이 될 때까지는 트레이딩 대응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또 강했었고, 워낙 솔트룩스도 그렇죠. 다 비슷해요. 추세는 죽지 않았지만 60일선 조정 받았으니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나오고, 기술적인 리바운딩 속에서 꺾여있는 21선을 저항으로 생각하자라고 일맥상통하게 인공지능 섹터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들은 최근에 가장 좋은 게 칩스앤미디어죠. 네, 이 부분 좋았었고, 그 다음에 가온 칩스도 좋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들어왔죠. 가온 칩스. 그 다음에 칩스앤미디어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못 간 게 지금 못 간 모트렉스 이런 게 조금 못 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못 간 것 같지만 주도주가 못 가면 계속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인공지능 섹터는 주도주, 로봇도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서 그 후발주들의 흐름을 봐주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에서는 SBB 제가 이거 볼 때는 SB 같은 거는 추세 살아있고 약간 기술적으로도 살아있는 게 지금 보시면 21선이 살아있잖아요. 아까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60일선은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21선이 이렇게 꺾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바운딩을 이 21선과의 이 괴리를 살짝 좁혀주는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서 21선이 이렇게 터닝해 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21선에 올라가다 때려맞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게 깨지면 더 추가 조정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주들은 이 차트의 흐름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로봇 같은 경우는 달라요. 왜냐? 21선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이 21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21선까지 왔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갭이 있으니까 저는 그 갭을 메꾸러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가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았다. 다만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았다라는 점은 리스크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들어갔던 거래량이 이 하락 과정에서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때 붙었던 거래량이 하락할 때 더 오버가 되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주도주가 조정 과정 중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속에서 가격적인 조정만 받았다라면은 추세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등하다가 다시 또 거래량 왕창 터지면서 음봉이 확 떨어지면은 기술적 지표상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에 본다면 SBB테크는 오늘 저점이 깨지지 않고 21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준다라면은 긍정적인 추세를 다시 또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8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 돌파된다라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흐름처럼 연결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SBB테크는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SPG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SPG 같은 경우도 오늘 아랫꼬리가 달린 상태, 21선과의 이격도 상당히 있는 상태지만 잘 버텨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올라갈 때 많이 늘었지만 내려갈 때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추세 유지력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투자를 한 해 만에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 계좌를 이용한 트레이딩 흐름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BB 같은 경우는 오늘 사모펀드랑 외국인 좀 같이 들어와서 아까 조금 봐드렸으니까 SBB테크 흐름을 좀 그렇게 봐주시고, SBB 가면 뉴로메카도 가고, 뉴로메카 가면 UL 로보틱스 가고, RF 오토메이션 가고, 이런 식으로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은. 그러면 로보스타 가고 로보티즈 가고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대장주 하나 튀어나가면 그 대장주 말고 후발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맞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좀 이랬고, 펫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참 괜히 2차전지 얘기하다 이걸 말을 못했네. 그러니까 성일하이텍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도 16만 원 부근이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래량 괜찮은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18만 원 정도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LG랑 좀 연관돼서 많이 움직이니까 세비캠이 조금 그죠? 모자라죠 약간. 지금 21선 하락 전환된 상태 속에서 돌파가 지금 들락말락 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일의 움직임이 세비캠한테는 좀 더 중요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아까 보다가 페페토리 쪽들 안 봐드려서 한번 좀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계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보시면 현대건설이 진짜 현대건설 진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맨날 보고 있으면 와 정말 국내 미분양 때문에 이렇게 건설사들이 좀 힘들구나. 사실 현대건설 그동안 실적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냥 주가 수렴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아 주가는 바닥이구나. 뭐 33,000원이 바닥이구나. 뭐 이런 느낌. 추세 전환하려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 전환은 아니구나. 전환하려면 4만 원을 넘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의 차트 흐름이죠. 그죠? 여기는 지지선인데 여기는 저항선이네. 뭐 요런 느낌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다른 행보 그죠? 내가 무슨 건설주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갔었죠. 국내가 없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일반 뭐 아파트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행보를 좀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 건설주들 움직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두산 밥캣.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었고 지난번에 오버웨이 이슈 때문에 오히려 빠지고 났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쪽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저평가 뭐 해소 국면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혼자 갈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됐다가 이제 풀려가고 있으니 뭐 이 추세를 따라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기계업종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뭐 두산 밖에도 계속 못 넘어가는 45,000원대의 저항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뭐 지긋지긋 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의 전투하고 넘어가는지 여부 보시고요. 지지력은 뭐 최근에 나왔었던 37,000원 부근, 네, 여기가 최대 지지선이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추세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전력기기 뭐 이런 쪽에서는 재룡전기 항상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재룡전기도 뭐 7, 8천 원 하던 게 어느덧 지금 14,000원대까지 왔는데요.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과는 좀 비교도 안 되게 흐름이 좋아요. 미국 쪽에서의 계속 흐름이 좋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모습. 뭐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을 타고 또 실적의 영향을 계속 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쭉 추세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중소형주 따라서 일단 한번 움직이고 시장을 주도했던 리딩 능력이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되니까 지금 케어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제가 케어젠을 유튜브 여기 머니톡에서 제일 처음에 말할 때가 한 1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중간중간 벌써 올라와서 지금 벌써 21만 원대란 말이에요. 케어젠도 여기 흐름 보시면 이제 박스 흐름이잖아요. 이 박스 흐름을 오늘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이미 돌파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차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실적이 답이 되고 그게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 안 좋은 회사였지만 또 변신에 성공한 모습이 주가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TNL도 뭐 비슷하죠. 패치 쪽이잖아요. 마이크로니들 패치 쪽들. 미국 쪽에서의 성장성이 계속 좋고요. 오파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꾸준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들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내에서는 가장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한 거잖아요. 미용 의료기기는 이미 뭐 마스크 벗는다고 할 때부터 많이 갔었고 뭐 TNL도 마찬가지가 되고 마스크 벗고 이러니까 뭐 케어젠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좀 다이어트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꾸준히 가고 있고
최근에 뭐 안트로젠 같은 경우 좀 올라오다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탈모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죠. 올해 여러 가지 좀 임상이라든지 또 이제 뭐 승인 받고 판매 매출 늘어나는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라면 2만 원 안 깨는 사이에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조금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것도 뭐 올해 실적이 조금 붙어줄 것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뭐 중소형주긴 하지만 뭐 라파스도 TNL이랑 비슷하죠. 이쪽도 마이크론 이들인데 지금 연구하는 거는 뭐 삭센다 관련된 거를 그 마이크론 이들에 심어서 뭐 내년 정도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은 확실히 뭔가 생활 속에서 실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맨날 임상만 하다가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맨날 돈을 퍼부어서 답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답이 나오는 기업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삼천당 제약도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죠? 삼천당 제약도 맨날 거의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가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이제 또 가격대가 직전 고점대까지 와버렸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어떻게 더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단 돌파하고 세게 간 거잖아요.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은 네, 이 종목도 안구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쪽입니다. 최근에 조금 특이점이 있어서 조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거래량이 조금 늘기 시작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올해 조금 임상 기대되는 게 계속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수급 면에서 봐도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사고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약간 뭐 삼청당과 비슷한 느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시고 2만 원 저항대 돌파하는지 여부,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 보시면 뭐 나중에 좀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 부분 좀 챙겨 보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워낙 좋았었는데 조정받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실망하지 않아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섹터는 조정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튀어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LX 세미콘이었었죠. 조정받고 있지만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여기 걸리는 자리잖아요. 안 걸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조정받고 있지만 여기 또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 여기 그죠? 여기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또 긍정적인 모습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뭐 약간 디스플레이, OLED 뭐 이런 쪽들이 해외에서 나오는 뭐 신제품이라든지 국내 삼성의 투자라든지 뭐 LG의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냥 바로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던 어쨌든 간에 대장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나 뭐 같은 그 밑에 있는 LB세미콘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눌림 부분 활용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장은 뭐 아시다시피 하나마이크론이죠. 반도체로만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도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이 상단에 가니까 당연히 저항이 나왔던 거잖아요. 마냥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격 줄이는 조정 흐름 뭐 이 정도 지지선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뭐 워낙 최근에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많이 움직였던 게 뭐 아시다시피 뭐였죠? 한미 반도체였었죠. 네, 뭐 고점 뚫고 나서의 조정이니까 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 조정받으면서도 거래량이 많아요. 결국은 이 근처에서 매매 공방이 심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물량을 사고 누군가는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수할 때와 지금 여기서의 매도 거래량.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공방인데 이 공방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차트만 분석해 드린다라면은 확실히 이 종목을 분석해 드리자면 그죠? 한미반도체 워낙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까 최근에 보시면 여기 2만 원 부근이죠. 그죠? 2만 원 부근에 저점이 계속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쿠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죠. 그죠? 계속 최근에 올라오면서 2만 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
이 종목이 문제가 생길 때 언제예요? 2만 원이 깨질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 2만 원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매매하는 게 좋겠고, 이 음봉 윗꼬리 보세요. 윗꼬리 하지만 고점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제 선을 그어 볼 때 사실은 이 윗꼬리의 한 중반 정도, 그죠? 요 정도 수준, 여기 밴드 한 22,000원에서 22,5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매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봉으로 가면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격대를 다시 한번 양봉과 함께 치고 올라가 줄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2만 원 깬다라면은 다시 또 여기 가서 대기해야 되겠죠. 이 양봉이 중간 허리선에 가서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워낙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한테 조금 매매 팁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사라 팔라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또 요새 최근에 워낙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에 뭐 반도체 장비 소재주도 많이 움직였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당연히 좀 대장질을 하고 움직였었는데, 역시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 불변이에요. 그죠?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약간 옆쪽으로 옮겨서, 예전에 좀 저항 때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밀렸던 자리 가니까 당연히 매물 나오고 전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뭐 여기 갭이 있잖아요. 갭 메울 때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시 돌파하면서 세게 치고 나갈 때 2만 원까지 일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그런 흐름이다.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기금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뭐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사실 요새는 다 종목들이 워낙 다 개인 성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막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미친 듯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아직 안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잽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 싸게 살까? 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이제 계속 사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주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IT 반도체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주들은 실적이 안 봐도 비디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 올랐으니 얼른 팔아놨다가 실적 발표하고 빠지면 되사야지, 이런 시각들의 뭐 수급의 변화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이쪽은 뭔가 실적 면에서 보여지는 바가 분명히 없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변수도 있다 보니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외국인과 뭐 기관은 선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주들은 제가 생각해도 실적 발표쯤에 확인하고 저가에서 사도 늦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클을 타면은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그럼 좀 늦게 사도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긴가민가 할 때 사기보다 뭐 디스플레이도 바닥이다, 반도체도 바닥이다, 삼성이 투자한다, 마이크론이 바닥이라고 그랬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 일정 부분 챙기고 저가에서 재매수하고자 하는 뭐 수급들이 분명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 확실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섹터는 분명히 바닥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눌림목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만 조금 고민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들, 최근에 올랐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도주들 흐름 좀 봐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추세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들, 뭐 비메모리 뭐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일단은 감산 여파가 실적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바닥이 나오고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리 6개월 선행해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직은 실적이 돌아온 게 없으니 일단은 많이 올라왔을 때 팔고 보자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다. 해당 디스플레이하고 IT 섹터.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또 말씀드렸죠. 지난주 같은데 그때도 뭐 DB 하이텍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X 세미콘도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제가 IT 소부장, 그죠? 휴대폰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서도 다 저가권에서 뭔가 깔짝깔짝 움직임이 있는 것들 다 봐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세가 확 나는 것처럼 시장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차트의 답이 있어요. 뭐 차트가 만사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면 거래량에서도 변화가 오고 수급에서도 변화가 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챙겨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만 봐도 제가 지수를 먼저 봐드리는데 지수를 안 봐드리는데 지수도 이렇게 돌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터닝하고 60일선 돌고 21선 돌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조금 돌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830 아니 815, 830, 805, 60 그죠? 거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갭이 있어서 이 갭 메꾸는 구간까지는 맥스로 올라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솔직히 뭐 지수로만 보면은 저항대에 왔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로만 보면 이 저항을 뚫고 정말로 약간 슈팅이 가면은 뭐 900선 정도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있는 805, 60 정도까지는 일단 왔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코스닥도 얼추 저항대에 임박했다. 요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메꾸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항상 보면 갭을 메꾸고 좀 눌린 목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반락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갭까지는 왔으니 갭을 메꾼 뒤후의 행보가 900까지 갔다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갭만 메꾸고 다시 또 한 800선대 뭐 요 정도까지 조정받고 다시 이격을 줄인 다음에 다시 갈 것이냐 이거는 뭐 시장의 선택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805, 60에 준하는 저항대까지의 지수는 올라왔다. 물론 지수 이퀄 종목의 주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수는 좀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주말에 있었던 지표와 그로 인한 시장의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특별히 뭐 IRA랑 관련되어서 종목군들 흐름도 섹터 내에서 좀 봐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조금 참고하세요. 뭐 제가 다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내지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뭐 일부 차트를 좀 봐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뭐 일부 펫배터리 가 덜 올랐다, 뭐 분리막이 덜 올랐다, 뭐 구리 동박이 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들조차도 주도주가 무너졌을 때 또 다른 행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온다라면은 언제든지 뭐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준비는 항상 좀 하고 계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힘들지만 대형주들은 외국인 수급, 큰 수급 들어오기 전에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조목장세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 스탑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근데 미국에 지금 약간 소비가 조금씩 줄고 있는 부분들이랑 그죠? 물가지표가 완화되는 부분들까지는 좋았는데 아무튼 소비가 줄고 물가지표가 완화되는 부분은 연준의 행보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준이 막 팍팍 금리를 못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괜히 경기 침체라는 인식으로 또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미국 시장 쪽에서 좀 해석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 스탑 내지는 덜 올릴 수 있다. 탄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은 다시 또 유동성. 왜냐면 지난번 은행 문제로 유동성을 이렇게 막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유동성이 풀리네라는 시장의 안식처 같은 느낌으로 시장으로 돌아왔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집단에서 지금 시세가 막 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버블이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과거에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에서는 항상 조정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과거처럼 똑같이 가라는 법은 없지만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실적보다 과도하게 오른 종목이라든지 뭐 터무니없이 테마에 편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한번 다시 좀 둘러보시는 시간을 4월 달에는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향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향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향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